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에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가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뉴욕시장에는 30대 젊은 이민자 출신의 무슬림 시장이 탄생하는 이변도 일어났습니다. 한편 한미 간 관세 타결 내용이 담기는 팩트시트가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내용이 어느 수준으로 담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미 선거 관련한 이야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중간평가 격이라 했던 미니 지방선거가 공화당의 완패로 끝났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이 낙선 운동을 펼쳤던 민주당 소속의 맘다니가 뉴욕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뭐 지난 1기 끝날 때보다도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활기차게 세계에서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다니지만 미국 내에서의 인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지금 그 셧다운이라 그래가지고 연방 정부 기능이 다 정지됐거든요. 네. 그 재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굉장히 뭐 필리버스터링하고 의회 내에서 우리도 뭐 여야가 만만치 않지만 미국도 완전히 정면 대립하고 있고 이런데 그걸로 인해서 뭐 비행기도 잘 안 다니고 뭐 모든 청소차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연방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연방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그리고 물가도 그렇게 안정되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이제 뉴욕 같은 데는 엄청 물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34살에 이슬람 신자, 인도계 이슬람 신자 20세기 이후 최연소 시장으로 34살에 맘다니가 당선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저 사람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자다. 네.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맘다니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뭐 임대료 동결, 뭐 식료품값 안정을 위해서 무슨 비상조치도 취하고 하여튼 그 서민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월가에서는 지금 이 공산주의자 비슷한 사람이 사회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시장이 되면 우리 여기서 어떻게 그 사업을 하겠냐. 뉴욕 지금 월가에 저 그 금융시장이 다 그 월가에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데로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지경이고 일부 재벌들은 그래도 새로운 물결인데 또 우리가 또 같이 협력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상당히 지금 월가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뉴욕시도 그렇지만 뉴욕을 둘러싸고 있는 뉴저지주 거기서도 주지사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워싱턴 DC와 붙어 있는 버지니아에서도 저 주지사가 민주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완전히 이제 비상등이 켜진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념도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그 아주 진짜 서민편.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더 곤혹스러운 건 자기가 미국의 중산층 이하 서민층에게 지지표를 얻었는데 네네. 진짜 서민층이 저런 완전히 사회주의자를 뽑았으니 자기의 정체가 이제 탄로날까 봐 이제 걱정하고 여러모로 걱정이 많겠죠. 자기가 미국의 낮은 교육을 갖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인 그 사람들에게 파퓰리즘으로 그 인기로 당선됐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아닌 또 제3의 그 진짜로 그 서민 편인 사람을 택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대로 가다는 설 땅이 없다 이런 그 위기 의식을 갖고 있을 법합니다. 그 위기의식이 앞으로 이 트럼프 정부의 어떤 또 모습으로 나타날지 저희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이제 정상회담에서 뭐 관세라든가 안보 협력에서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만은 아직 이 팩트시트가 나오지는 네, 않고 네. 있습니다. 뭐 보도에 의하면은 어제만 해도 뭐 하루 이틀 안에 나올 것이다라고 했고요. 지금 뭐 이번 주 안에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글쎄 발표 시점에 대해서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팩트 시트라는 거는 이제 그 사실 설명서 뭐 사실관계 설명서 이런 건데 법적 효력은 없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말만 하면은 뭐 말을 계속 바꿔가니까 일단 문서로 된 형태로 정리를 해가지고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 MOU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이죠. 그러니까 양해 각서 이런 건데 MOU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효력은 없지만 뭔가 양국 간의 오고 간 얘기를 확실하게 객관성을 가진 문서로 남긴다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 내일 오늘쯤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미뤄지고 봤죠. 있다고 예, 볼 수 있는 원래는 겁니까?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 뭐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또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분들은 뭐 2, 3일 내로는 나오지 않을까 더 늦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모르죠. 왜 안 나오느냐를 이유를 살펴보니까 예.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때 안보 부분에 대한 팩트 시트는 그런 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 협정이 안 됐으니까 투자 문제가 안 돼서 그때 발표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로도 안보 부분이라도 발표할 수 있다라고 유성락 실장이 얘기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그 투자 관세가 타결이 됐는데 왜 발표 안 되냐? 네. 투자 관세 부분은 오히려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안보 부분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핵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 대통령이 요구를 해서 지금 미국 내부에서 그걸 조율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미국의 그 관련 부서가 국무부, 에너지부, 상무부 이 적어도 세 군데예요. 그러니까 국무부는 핵 확산에 대한 그 외교 문제를 다루고 상무부는 민간 기술, 원자로를 포함한 민간 기술 이전이나 통제를 하고요. 에너지부는 원자력 협정 담당부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 미 상무부 장관 또 재무부 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국무장관 다 데려왔잖아요. 비서실장까지.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우리 대통령이 핵 잠수함 그 연료를 공급하는 걸 단안을 내려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변에 있는 비서실장 뭐 국무장관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케이, 노 프라브럼 네. 다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미국에 돌아가더니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가가지고서는 미국의 자기 이제 그 실무 직원들 뭐 이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국무부는 이 비확산에 이거 갸우뚱 에너지부는 장관이 안 안 왔는데 하죠. 에너지부는 우리는 안 된다. 예. 또 상무부도 이 민간 기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 조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지금 아직 못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관세 문제 이런 것도 언제 기일로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우리로서는 가능한 땡겨서 소급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25%를 15%로 내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가능한 뭐 늦게 적용하고 싶겠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하도 자꾸 말을 바꾸니까 MOU를 체결할 때 미 연방관보에 게재를 해주거나 또는 미 상무장관이 서한으로 확인해 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미국의 말을 100% 못 믿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MOU를 그 9월 초에 9월 4일 날인가 했는데 MOU 체결하고도 12일이나 지나서 발효가 됐대. 그러니까 MOU까지 서명까지 우리는 아직 서명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EU 같은 경우는 9월 24일인가 했는데 8월 초로 소급해서 적용을 했어요. 다르군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하고 EU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그러네요. 우리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어영부영 미국이 좋은 대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지막 약간의 실랑이 있는 모양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서로 그렇죠. 협소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팩트시트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사실상 뭐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었는데 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문제가 나오면서 네. 오히려 이 경제 분야와 관련된 네.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네. 됐는데 또다시 안보 분야에 대해서 약간의 안보 분야 미국 정리할 내부에서 문제가 조율이 생기는 거고요. 필요하니까 여러 부서. 그렇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네. 이야기를 하고 담아야 될 텐데 네. 이 내용들이 저희가 뭐 핵잠수함 추진이라던가 아예 네. 안 담길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형식적인 부분은 담기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뭐 한미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 문장만 넣어놓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미국이 또 여러 부서 이견도 있고 네. 또 자꾸 말도 바꾸고 그러니까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를테면은 한국이 미래에 갖게 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이렇게까지 못 박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최소한 그 한국이 미래에 보유하게 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미국이 공급한다. 이 정도는 확실히 담겨야죠. 그거 안 담기면 나중에 못 준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우린 만드는데 못 준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지명을 했잖아요. 예. 거기서 만들라고. 예. 거기에 핵 잠수함 만드는 시설이 없어요. 네. 그럼 근데- 거기서 없는데 어떻게 만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충분히 기술도 있고 환경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기술도 있고 환경도 있고 오랫동안 개발했고 예. 일반 잠수함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고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오로지 농축 우라늄 딱 하나예요. 그렇죠. 그것만 준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안 해줄래요. 그러면 그 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은 우리가 줄게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기술, 그러니까 이거를 핵 연료로는 사용 안 할 테니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네.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지금 욕심은 예, 필리 조선소를 딱 이렇게 꼬집어서 지명한 거는 미국에서 만들고 그쵸. 핵 연료도 미국에서 그 수입- 잠수함에 봉인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한국은 그 잠수함을 사가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과를- 만들고 미국에서 주는 연료 네. 넣고 미국에서 가지고 와라. 미국의 조선 산업을 살리고 자기네 그 잠수함도 팔아먹고 예. 그다음에 그 원자력에 대한 통제도 가지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네. 팩트시트 부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이게 상황이네요.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은 농축 우라늄을 제공한다. 딱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이 또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말씀하신 그 핵 연료 사용에 대해서 뭐 허가를 한다라고 해도 네. 뭐 국제 원자력 기구 이런 데 동의는 필요가 아, 없습니까? 동의가 아니라 이제 거긴 사찰을 받아야죠. 그렇죠. 확인을 그걸 해야 되지 갖다가 이제 않습니까? 어떻게 혹시 군사용으로 전용하지 않느냐 뭐 예, 이런 예. 건데 그 오커스라고 하는 뭐 기구가 있는데 오커스가 뭐냐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다음에 UK, 영국, 그다음에 US 그래서 미국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이 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원래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갖고 싶어가지고 오랜 동안 프랑스하고 협상을 해서 프랑스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들여오기로 했는데 미국이 가로챘습니다. 아, 거의 계약 서명 직전에 미국이 나서가지고 영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거 우리가 줄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예. 그래서 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프랑스는 한 1, 2년 이상 굉장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굉장히 비싸니까 엄청난 가격대잖아요. 그거를 미국이 뺏어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호주는 그러면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 농축 우라늄을 밀봉해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에 넣어가지고 호주는 그걸 만지지도 못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원자력 능력이 생기고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고 그냥 원자력 잠수함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되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또 미국에 사와야 되는 것까지 해.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그 필리 조선소에 원자력 그 잠수함을 만들 시설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야 돼. 그것만 해도 수조 원이에요. 그렇죠. 그게 몇 년이 걸려요. 그럼 시한이 벌써 4, 5년 더 늦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난관이 많습니다. 아직. 해결할 그러네요. 과제가 정말 참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걸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권 관련해서요. 지금 네. 한미 국방장관이 앞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뭐 미국 내에서도 협조하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럼 이번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이 담기는 겁니까? 뭐 안보 문제 관련해서 뭐 안보 비용 그렇죠. 청구서라 이게 한미 예. 연례 안보 협의회라 그래서 양국 국방장관이 매년 이맘때쯤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합참의장이 회의를 하고 바로 연이어서 이제 국방장관 회담을 합니다. 근데 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휴전선도 시찰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때 또 북한은 또 방사포 실험을 했다 그래요. 또 미국을 또 위협하려고. 근데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도 방사포 실험을 했대요. 중국도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헤그세스 장관이 와가지고 안규백 장관하고 회담을 해가지고 통상으로는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하면 바로 직후에 공동 성명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공동 성명은 다 거의 다 돼 있는데 지금 발표를 안 하는 게 원자력 잠수함 이것 때문에 그 한미 간의 그 팩트 시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내용 중에 그래도 그 이제 고무적인 게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이 전자권 전환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자주적으로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한국이 주관돼서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미국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가로쳐 놓고 미국은 지역 안보에 더 치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전자권 전환을 하는데 지금 3단계 중에 2단계를 그 검증까지 했는데 그게 완료가 안 됐어요. 그거를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이 2단계를 완료하고 그 3단계 하나만 남거든요. 그거를 한 2년 내에 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완료하게 되는 겁니다. 전자권 전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체로 동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6조 원어치 미국산 무기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확인을 안 해준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뭐 국방비를 엄청 느리니까 무기를 사는데 주로 F-35A 2차 사업 거기에 한 4조 5천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헬기를 여러 종류를 사는데 한 7조 정도 다양한 종류의 헬기를 우리가 사고요. 그다음에 해상 탄도탄, 유도탄 뭐 이런 것도 사는데 어쨌든 우리 무기 사주면 미국은 좋아하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가 좀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